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강일입니다. 자, 첫 번째 장,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장은 여러분, 건축구조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건축구조의 분류 중에서 구성재료. 자, 어떤 재료를 쓰냐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건데 그 재료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벽돌, 블록, 돌. 자, 이런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구조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조적식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화면상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는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적어 놓으셔도 좋을 법한 내용을 여러분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 추가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벽돌, 블록, 돌 요 세 가지를 조적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조적이라는 얘기는 쌓아 올렸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식 구조는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 그러면 나무. 자, 이걸 다른 말로 나무 목자를 써서 목이라고도 표현하고, 철골. 자, 철골은 여러분, 뼈들. 자, 뼈골자니까 뼈대를 철로 만들어서 철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구식 구조라고 얘기하죠. 자, 이 가구식 구조의 정의는 가늘고 긴 부재를 짜서 맞춘 구조를 가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구식 구조는 대부분 좀 기른 재료, 좀 가늘고 긴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너무 바늘처럼 가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두께에 비해서 그 길이가 길다는 얘기를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는 기본적으로 나무와 철골 구조가 가구식 구조에 속하죠. 자,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이 두 가지 구조를 우리가 흔히 일체식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체식 구조의 정의는요. 자, 보나, 기둥 또는 슬라브가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일체식 구조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류도 하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 같이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각각의 재료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벽돌 구조예요. 자, 벽돌 구조. 첫 번째, 내화, 내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자가 버틸 내자예요, 여러분. 자, 버텨요. 뭐에? 불에 버티는 구조. 이게 내화 구조예요. 자, 내구는요,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얘기 하는 거죠. 불에 타는 게 좋아요? 안 타는 게 좋아요? 안 타는 게 좋으니까. 내화 좋은 얘기예요. 자, 견고하고 건축비가 저렴합니다. 자, 그 점이 시공법이 간단해요. 자, 이게 아주 큰 조적식의 큰 특징이 되는 겁니다. 벽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눈썰미가 있는 분도 금방 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구조미 시공법이 간단하다고 얘기하죠. 자, 기밀하고 어떤 공기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열 관류가 열의 이동입니다. 자, 열의 이동이 적어 더위와 추위를 막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여름에 시원하고 방서,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방한 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서, 방한적이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요, 특히 건축에 관련된 얘기들은 상당히 좀 다른 표현들을 많이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표현만 나와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주는 내용들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은 여러분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구조. 자, 목구조에 비해서 벽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자, 실내 공간이 협소해져요. 자,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이런 표현을 쓰니까, 야, 왜 바깥으로 안 나고 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바깥으로 나가도 되잖아. 내 땅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벽 두께가 두꺼워지려면 안쪽으로 두꺼워져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중량이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고층. 대규모 건물에는 부적합한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음에 벽체 습기가 차기 쉽고 균일이 생기기 쉬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횡력이 약하죠. 이 횡력하고 똑같은 표현이 수평력, 지진력. 자, 요거에 약합니다. 즉,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횡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지진이 이렇게 와요. 자, 지진이 오면, 이렇게 오는 힘이 지진입니다. 물론 지진은 수평력도 오지만 수직도 오지만 수평력도 와요. 그래서 땅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여러분 여기 붙어 있는데 요걸 흔들어 버리니까 요 위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벽돌 구조들은 크기가 작은 구조를 갖다가 접착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접착 부분은 어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면 같이 무너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은 여러분 뭐라고요? 횡력. 자, 옆에서 온다고 해서 뭐라고요? 수평력.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힘을 우리가 지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횡력이나 수평력이나 지진력에는 모두 약하다. 자, 이 표현이라 같다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블록 구조입니다. 자, 블록 구조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보도록 합니다. 자, 방음. 소리를 막는다는 얘기죠. 방한. 겨울에 따뜻하고 방서 여름에 시원하고 내화 내구조 어때요? 자, 지금 벽돌과 똑같죠? 자, 시공 간편은 공기가 단축됩니다. 공기가 단축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공기는 공사 기간 여기 공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공사 기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줄여서 공기라고 하는 거죠. 공기가 단축돼요. 즉 일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경비, 즉 공사비가 절감의 이점이 있을 거예요. 자, 준공의 형태로 돼 있어요. 준공은요,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뜻이죠. 자, 블록은요, 여러분, 벽돌과 블록은 달라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준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자, 무거워서 여러분 지금 가운데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량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 볼게요. 횡력이 약하다고 나오죠. 자, 횡력과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수평력. 지진력. 그렇죠? 자, 여기에 약해. 무너져요. 자, 그래서 대규모 건물은 부족합니다. 구조제보다는 칸막이벽으로. 칸막이벽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칸을, 그러니까 큰 건물을 갖다가, 자, 어떤 실이 있어요. 너무 크니까 이걸 막는 게 칸막이벽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요걸 여러분 내력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내자가 버틸래요. 힘에 버티는 벽, 즉 튼튼한 벽인데 앞에가 비가 들어갔으니까 아니에요. 자, 힘을 못 받는 벽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지만 칸막이 용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여러분, 자, 칸막이 벽 또는 비내력벽,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꼭 이런 개념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블록도 여러분 내력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그렇지만, 자,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바로 요거죠. 예. 돌구조입니다. 자, 이 돌구조를 보면, 자, 얘도 장점과 단점입니다. 외관이 장중하고 미래하다는 얘기인가, 멋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을 쓰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무늬 때문에 많이 쓰는 이유도 있죠. 자, 내구, 내화, 방한, 방서적입니다. 똑같죠? 압축력이 강하다는 얘기는요. 자, 그만큼 눌렀을 때 단단하다는 얘기죠. 단단하다. 단단하고 풍화에 강하다. 잘 풍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자연적인 조건에 잘 견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단점. 공사기간이 길고 공기가 길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비싸요. 자,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자, 비중을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무게, 자체 중량, 무게. 자, 무게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고 자, 가공, 시공 시 자, 쉽지는 않습니다. 자, 긴 무게를 얻기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대규모 구조재로 부적합한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의 즉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이 조족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 기본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다 횡력에 약하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모든 조족식은 횡력에 약하다고 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나무 구조입니다. 자, 나무 구조를 목 구조라고 하죠.
자, 그러면 목구조 여러분, 오래된 여러분 사찰, 절 같은 데면 전부 다 나무로 지었죠. 이게 목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우리 초가집, 전부 다 목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백호강에서 구조 공작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습니다. 자, 시공 굉장히 용이하고 공사기간이 짧아요. 자, 외관이 아름답고, 자, 경량. 자, 여기서 공사기간이 짧은 이유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방금 공부한 조적식은요, 물을 쓰는데 얘는, 자, 물을 쓰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해요. 자,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건식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건식구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굳는 시간이라든지 겨울철 공사도 가능한 게 바로 나무구조, 목구조가 되는 거죠. 단점. 내화. 자, 내구적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걸 여러분 내화, 내구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내화, 내구적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비내화, 비내구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고충 대규모 건물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잘못 관리면 부패 우려가 있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나무구조, 목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구조 좀 볼까요? 자, 이 철골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 장점과 단점입니다. 철골은 뼈대를 철로 만드는 구조를 철골구조로 합니다. 그럼 철골구조로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야구장 중에 고척돔, 돔구장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공장 같은 칠 때 여러분 H형광이나 I형광을 가지고 건물을 뼈대를 만드는데 이런 건물들이 여러분 철골구조로 됩니다. 자, 실용적이고 강력함. 자, 튼튼하다는 얘기죠. 자, 실용적이고 강력하고, 자, 내진 횡력이 강하다고 얘기죠. 큰 간 사이, 여러분 간 사이는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을 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둥과 기둥 간 사이가 크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자, 내가 안에서 쓸 수 있는 공간 활용성이 높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단축됩니다. 자, 공사기간 단축되는 이유가 목구조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일이 빨리 끝날 수밖에요. 근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은 불에 타요 안 타요? 라고 얘기하면요, 안 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뭐라고 적어놨죠? 제가 비내화 구조. 철은요, 불에 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저한테 그냥 뭔가 욕이 쏟아지는 거죠. 저랑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상식이 일반적으로 잘못 통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이 철은 불에 안 탄다는 게 우리가 오류를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불에 탄다는 개념을 불에 타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그런 거죠. 자, 불을 댔을 때 이게 까맣게 나무처럼 까맣게 타는 걸 불에 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까맣게 타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이나 목재 종류가 그렇게 까맣게 타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철도 불에 탑니다. 자, 불에 탄다는 개념은 열에 의해서 그 형태와 성질이 변하는 게 여러분 불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일반적으로 어떤 섬유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열을 가했을 때는 이게 수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성질과 그 형태가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철은요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불에 타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럼 그 형태와 성질이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철은 어떻다고요? 불에 탄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불에 탄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철골은 불에 탑니다. 자, 그다음에 곡과고, 좌굴 발생의 우려. 자, 지금부터 좌굴 얘기 좀 합시다. 사실 이 좌굴이 발생되는 건요, 자, 요렇게 철골 구조도 좌굴이 발생되지만, 자, 방금 배운 나무 구조도 좌굴이 생깁니다. 즉, 가구식 구조 모두 이 두 개가 가구식 구조였죠. 무조건,
좌굴이 생겨요. 그러면 좌굴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부분 요 가구식구는 가늘고 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정중심에서 눌러버릴 겁니다. 이게 정중심이에요. 자, 정중심에서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힘을 가했을 때, 자, 이게 정중심이니까요. 이렇게 버티다가 한계에 이르면요,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파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정중심이 아닌 곳이에요. 정중심이 아닌 곳. 여기에서 제가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변형이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휘어버려요. 아니면 또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휘어버리는 현상을 여러분 좌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좌굴은 좋은 거냐? 나쁜 거죠. 왜? 자, 지금 이 어떤 형태, 지금, 자, 철골 부재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줬는데 이게 휘어버린다는 얘기는요, 이 기둥이 만약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눌렀는데 휘었어. 여러분 집에 있는 기둥 힘은 뭐라고 해요? 와, 멋있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요. 뭐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좌굴이 생겼다는 얘기는 자, 상당히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 그래서 단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늘고 긴 부재는 항상 이런 좌굴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좌굴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철근 꼭두 구조입니다. 자, RC라고도 얘기했는데, 자, 이 RC는요, 레인포스 콘크리트로 해서 약자입니다. 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철근 꼭두 구조인데.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요, 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들었다고 해서 철근 꼭두 구조라고 얘기하죠. 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게, 자, 대부분 철근 꼭두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요,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압축 강도가 커서. 자, 내진, 내화, 내구. 자, 하나 더 적는다면 내풍적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거푸집의 형태에 따라 구성하여 철기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푸집만 있으면 그 모양대로 무조건 굳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거푸집의 원념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틀, 이걸 거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문으로는 이런 폼, 자, 그 다음에 한문은 형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자, 거푸집은 쓴 한글인데요. 자, 연거푸라고 아시죠? 여러분, 연거푸. 자, 연거푸라는 얘기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이런 뜻이죠. 자, 이 거푸집은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여러 번 쓰는, 자, 집, 어떤 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 모양대로 굳습니다. 자, 고층 건물, 지하 및 수중 구조물 구축이 가능하다. 얘는요, 높은 건물도 쓸 수 있지만, 지하나 물 속에서도 잘 굳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 교량의 교각 같은 게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이 됩니다. 물 속에서 잘 굳어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면 시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 시공이 복잡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철근 넣고 뭐 콘크리트 갖다 보면 될지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공사기간이 긴 가장 큰 이유가요. 자,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겨울철에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업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중량이 크다는 얘기는 무겁습니다. 자, 중량이 얼마나 무겁냐면요. 자, 얘는요. 자, 세제곱미터당 약 2,400kg가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자, 그 다음에 또 균열 발생이 아주 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균열만큼 많이 가는 구조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균일한 시공이 불가능함. 이게 균일한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뜻은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때, 자, 요건 여러분 3월달에 짓고, 여기는 4월달에 짓고, 5월달에 지었어요. 그러면 3, 4, 5월, 계절별로 온도 차이가 달라지겠죠. 콘크리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요. 단단해져요. 빨리 단단해집니다. 강도가 커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가 큰 대신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이 많이 가요. 그러면 3월달에, 4월달, 5월달에 진 각각의 콘크리트 강도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조건들이 달라지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철근 콘크리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자,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철골을 또 포괄적으로 또 다 심은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철골을 갖다가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철근을 집어넣고, 자, 이렇게 철근을 집어넣고, 거푸집을 갖다 대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해 버리는 거예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다 어떤 건물을 짓지는 못해요. 자, 부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가 뭐냐면 요 기둥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것만 갖고 집은 못 짓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장점. 내와 내구, 내진적, 자, 고층 건물,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하층 기둥 크기의 감소로 바닥 이용도가 향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자, 철근 콘크리트 기둥보다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 부피가 작아지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뭐예요? 비싸다는 거죠. 자, 요게 들어간 시간 비싸죠. 자, 공사 기간이 더 길 수밖에. 공사 기간이 긴 건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때문에 그렇죠. 철골과 콘크리트를 조합하기 때문에 시공이 복잡하고 자체 중량이 더 무겁습니다. 자체 중량. 철근 콘크리트 2,400인데 철골이 들어가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자, 기본적으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의 특징과 자,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오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특징들에서 나온 얘기들 제가 특징들을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시라고 봅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